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상태 표현을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상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문법에서는 주격 보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격 보어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쓰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동사는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is나 was와 같은 비동사가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태 표현에서는 꼭 비동사만 써야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사들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말을 먼저 이해해보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두 가지 문장 표현이 있는데요. 탐은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탐은 행복해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두 문장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둘 다 상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요, 뭐뭐해 보인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뭐뭐해 보인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우리말에서도 필요한데요. 영어에서는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탐은 행복하다라는 표현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시간과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타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요소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썼죠. 탐은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복한 상태에다가 보인다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렇게 looks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look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is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동사를 이렇게 쓰면은 시간을 나타내 주는 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번엔 그 음식은 맛있다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맛있는 상태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 줘야겠죠. 그래서 is라고 하는 시간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음식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맛있는 상태 그리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m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요. 이 smell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라는 명사가 되지만 냄새가 난다 또는 냄새를 맡다라는 식의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s를 또 써주면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번엔 그 빵은 달다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단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시간 요소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is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빵은 단맛이 난다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달콤한 단이라는 형용사에다가 맛이 난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tast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taste라고 하는 것은 맛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맛이 난다 또는 맛을 보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is를 붙여주면은 시간이 두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보도록 할게요. 그 종이는 거칠다라는 표현인데요.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시간 요소를 결합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is라고 하는 시간 요소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그 종이는 거칠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현은 거친이라는 형용사도 필요하지만 느껴지다라는 동사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eel이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동사를 같이 쓰게 되면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요소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 노래는 슬프다라는 표현인데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 요소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비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다른 문장을 보면요. 그 노래는 슬프게 들린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슬프게 들린다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 슬픈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들린다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는 뜻도 되지만
소리가 난다,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하게 들린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비동사를 같이 쓰게 되면 시간을 나타내주는 요소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슬프게라고 할 때는 우리말에서는 부사인데 어째서 영어에서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지 굉장히 이상하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용사는 동사를 빼보면은 이런 식의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슬프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의 언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구조에서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현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노래는 슬프게 들린다라는 표현에서 자, 들린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hear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hear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hear라고 하는 것은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우리가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단어에 이렇게 귀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 노래는 지금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사운드라는 것을 쓰는데요. 사운드는 명사로 소리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운드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나뭇잎은 갈색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갈색이다 라는 표현, 갈색인 상태에다가 시간을 나타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가 쓰였고요. 그 나뭇잎은 갈색으로 변한다 라는 표현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갈색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변한다 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이라고 하는 거, 변하다, 돌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상태로 변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턴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같이 쓰면은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른 표현 또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화가 난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화가 난 상태에다가 시간을 나타내 주는 요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is라고 하는 거 시간 요소 필요하고요. 제이는 화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화가 난 상태,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되다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ecome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is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은 시간 요소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그물은 뜨겁다라는 표현인데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에다가 시간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그물은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뭐뭐해지다라는 의미로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쓰게 되면은 지금 시간을 나타내 주는 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상태를 나타내 주면서 is라고 하는 비동사도 써봤고요.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도 봤죠.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단어도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사실 해석을 하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단어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동사를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Jane is라고 하면은 바로 현재 시점에서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인이 이전에는 화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해당 시점에서 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로 나타내주면은 현재 제인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인이 과거에는 그 이전 시점에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화가 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시점에서의 상태를 똑같이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become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는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점차 이렇게 화가 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은 become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동일한데 점차 점진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